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 어제 부동산 대토론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100분이라고 이제 예정돼 있었으나 분명히 시간이 넘어갈 것이다. 다들 예상했었고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 보면 좀 뭐 국정 지지율 평가가 이제 좀 횡보를 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평가 부분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나빠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부든 부동산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에 그 양도세 중과유예 관련해서 X에 글 올리면서부터 이게 본격화됐던 것 같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대책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메시지들 뭐 주요하게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게 듣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김영범 실장의 표현도 그렇고 대통령의 표현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뭐 안 내고 그대로 진행되는 정책 기반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는 무엇인가를 듣겠다라는 자리였습니다. 세 분이 좀 어제 보시면서 좀 주목했던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저는 지금 SH 신혼부부 임대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 정책 덕분에 서울 시민으로서의 자리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 이게 너무나 다행히 당첨이 돼가지고 지금 다행히 서울로에서 와갖고 이제 예정대로 결혼도 하고 살고 있는데 여기 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좋은 가격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지만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나가서 어느 집에 서울시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미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건 현실적인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자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잘 아시잖아요. 전세라는 제도가 당연히 임차인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인데 이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그걸 운영하고도 이득이 될 정도로 지대가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하에만 그렇죠.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가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 너무나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 대출이 악용돼가지고 자꾸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도 맞고. 근데 핵심은 이런 신혼부부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나가가지고 살아서 옮겨야 되는 분들한테는 전세 대출이 몇 퍼센트 하는 게 당장 총알만에 큰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내가 갈 수 있는 집의 넓이와 여건들이 당연히 바뀌게 되는 거고 그게 또 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어제 얘기했던 것들 중에 최소한 신혼부부를 포함한 실수요자 전세대출 관련해가지고는 막 안심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을 했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 중에 소위 계속 얘기해요.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전세대출 등 규제를 억제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미시적으로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결됐다. 대통령 믿겠다. 여기까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평입니다. 사실 뭐 이제 토론회였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제일 먼저 보이는 거니까. 장유미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말에 종합대책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중간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워낙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르구나. 그리고 다 복잡하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로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원칙은 진짜 1가구 1주택 그리고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가자. 1가구 1주택이고 비거주여도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면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진짜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감세나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지금 가장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똘똘한 한 채랑 보유세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보유세는 이제 상승하는 거는 전제로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이제 언급은 있었고 이걸 계기로 그럼 보유세 이 상승하는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할지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 토론회를 보면 그래서 제 주변에도 나 지금 이 아파트 한 채 갖고 사는데 내 아파트 좀 비싸다고 나 세금 내는 거 나 민주당에 반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목소리를 청취했기 때문에 결과물은 이제 정책으로 나올 거다. 민주당 당직자로서 민주당에 반대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거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집이 없기 때문에 나도 불안하다. 이런 여러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박마리아 여사님. 박마리아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약간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뭐 다 좋고 대통령이 이제 원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예정돼 있던 것이고 듣는 자세 매우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대통령이 본인의 그 29억짜리 아파트를 딱 팔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먼저 시켜주고 17억 7천만 원짜리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타임에 게다가 또 이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특권까지 전부 다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답정너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조금 그 순수성이나 실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마음에서 조금 멀어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1, 2년 사이에 바뀌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교육하고 부동산은 우리가 집 하나 살려고 그러면 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부터 우리가 학습해왔던 건 뭐냐면 일단 집은 하나 있어야 돼. 집은 사야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이 사도 괜찮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전세제도였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 뭐 집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고 그러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거 집이 너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다주택자는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주택 다 없애버려. 막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좋아. 실거주 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들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럼 그쪽으로 몰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를 그냥 몰았던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정책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실거주 1주택도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되라고 또 이제 혼을 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집을 살려고 돈 들어가, 팔려고 돈 들어가. 그러면 그 집을 팔고 나면 자기는 어디 살아요? 딴 집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새로운 집을 또 구하려고 또 돈을 또 써야 돼. 그러면 또 세금을 또 내야 돼.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럼 그 집은 예를 들면은 집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다 누가 가져가? 전 나라가 가져가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이 집을 판다고 칩시다. 고가 주택이어서 그 집 못 사게 하면 그러면 저는 그거를 돈이 없어서 팔지만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살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사람들이 저보고 야 너도 집 한 채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의식주는 누구라도 100년지 되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10년지 되게는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권만 바뀔 때마다 계속 이거 건드려가지고 이거 가진 사람이 나쁘게 만들고 그 올바른 정책이라고 해서 그걸 따라갔더니 따라간다고 또 뭐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왜 계속 이렇게 어려울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가만히 계산해보면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전국 단위 선거가 있어요. 지금 당장 28년 총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언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정해지고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총선 상황에서 유불리가 따져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어제 여기 출연하신 분들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 49개인가요? 이거 지역구가 국회의원들 이제 지역구 수가 그 중에 이제 몇 개 빼고는 다 민주당 의원들인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선거 처리됐을 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부터 해서 걸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게 언제 터져도 터지는 거라서 정치적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건드리긴 건드려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부분이 저는 일단은 제 눈에는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게 워낙에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들도 많고 뭐 공급 얘기 나오는 거고 대출 규제 얘기 나오는 거고 이게 또 세제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쉬운 일은 절대 아니겠다. 다만 이제 향후 청와대나 정부 단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건 더욱더 예민하게 또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부동산 대토론을 저희가 여기서 한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기도 싫어요. 부동산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 근데 이게 수용성이 좀 낮아졌어요. 이게 그 저희가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한창 좋을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지금 민주당을 받쳐주고 있는 화이트 칼라 중산층 이상의 시민분들이 보았을 때는 내가 자산을 형성하고 키우는 사다리로서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이니까 좋아 보였죠. 부동산에서 조금 이게 있어도 내가 돌파구가 있고 이쪽으로 이 눈이 쏠리니까 이쪽에 대한 게 조금 저항감이 덜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이 한창 때보다 안 좋은 상황이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 안 하길 잘한 건가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은 이제 막 정부가 이제 2년차를 앞두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 관련해서는 양쪽에서도 조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똘똘한 채에 대한 보유세가 있다는 방향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드라이브 잘못 걸게 되면은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슈가 워낙 특히나 서울 선거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거고 이번에도 드러났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투기 수요는 잡아야 돼. 근데 실수요를 억제하면 안 돼. 근데 이 투기 수요 실수요를 어떻게 명확하게 가르지? 그렇죠.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진짜 투기 목적으로 이걸 사가지고 부풀려가지고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걸 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지 맞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갖고 있었는데 저절로 오르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래요. 이걸 또 이게 들여다봐가지고 당신이 정말 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리빙을 하려고 사신 건지 아니면 바잉을 해서 이게 투기 수요를 하려고 하신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관심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중에 죄송해요. 그 오른손 팔목에 차고 있는 건 저도 되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 어디 놀러 갔다 갔다 왔는지를 왔는지를 띠를 안 줘요. 계속 안 재고 물어보고 하고. 싶었어요. 저만 확실히. 그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확실히 휴가를 막 마치고 오는 네, 방송이라서 휴가 때 받고 있던 어디 뭐 놀이동산 같은 거 이 저기 워터파크?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가는 그 플레이그라운드 찍는 QR 코드 팔찌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재밌었구나. 난 계속 눈에 저게 걸리는 거. 이게 뭘까? 죄송합니다. 저 양반이 어디 클럽을 갔다 왔나? 그러지 않고요. 네, 장모님 강아지 푸들과 함께 즐거우시게 보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장모님만 계셔요? 어머니는 안 계시고? 이번에는 장모님하고만 갔다 왔어요. 저번에부터 계속 처갓집 하고만 다니더라고. 제가 근데 처가한테 잘해야 됩니다. 아들이는 엄마라서 그러니까 아들 엄마라서 이거 좀 이게 드라마 볼 때는 관점이 다르거든. 아들 엄마 딸 엄마가 드라마 볼 때는 방송 관점이 저희 달라. 어머니가 보시면 안 되는데 저희 부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저번에부터 맨날 뭐 얘기하면 처갓집이랑 꼭 다녀. 그래서 내가 이 집은 엄마가 없나? 내가 이 집은 저희 어머니 저희 한정화 여사님 잘 계십니다. 어머니 제가 잘했죠. 전화 자주 아들 드리겠습니다. 키워봐도 소용없는데 내가 잘했죠. 나도 사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서 난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는데 제가 그냥 대신 섭섭해하실까 봐.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나요? 네. 방송에서 어머니까지 걱정해주는 방송 세상에 없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